자, 그러면 지난번에 하다가 남은 여러 가지 순열 뒷부분으로 좀 가봅시다. 자, 지난번에 중복순열을 통해서 함수의 개수까지 정리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쪽 부분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단 경로의 수가 조금 되게 헷갈려요. 최단 경로의 수가. 그래서 그것만 좀 깊이 있게 좀 봐볼게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참고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총 3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서가 정해진 순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단 경로의 수. 그래서 작은 애들로 총 3종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순서가 있게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게 순열이에요. 괜찮죠? 순열. 자, 그러면은 다른 것을 순서가 없게 들어가는 경우가 조합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수학화에서 다 했어요. 괜찮죠? 자, 근데 같은 것이 순서가 있게 들어간다. 요게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근데 이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넓게 조합으로 봐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같은 것인데 순서가 없다. 이건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은 것밖에 없는데 이걸 순서가 없어요. 그럼 그냥 AAA지 그냥. 괜찮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괜찮죠? 그래서 이 둘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 둘이 넓게 따지면 사실상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예를 들면 A, B, C, D, E 이렇게 5개 순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얘가 A인 거예요. A, A, C, D, E를 나열하는 거예요. A가 완전히 똑같은 그죠? 페레로 로쉐 초콜릿 2개고요. 나머지 가나 초콜릿 무슨 이상한 초콜릿 무슨 초콜릿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럼 이거를 5개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려고 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쉬워요. 다른 것을 순서 없게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에 순서를 준 다음에 순서를 없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걸로 같듯이 얘도 이걸로 들어가요. 순열로 잡고 같은 것이었구나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것을 다른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몰라. 같은 거 나열하는 거 힘들잖아. A를 갖다가 A1, A2 라고 우리끼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럼 5개 순서만 줘버리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순서 준다 그러면은 C, D, E, A1, A2 이렇게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5팩 중에서 쭈루루룩 나열한다 그러면은 이게 A1, A2, C, D, E도 있겠죠? 엄청 많으면 이 120가지 중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2가지가 있잖아요. 이 둘은 5팩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괜찮죠? 근데 우리가 A1, A2 얘는 원래 똑같은 거잖아요.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중복이라는 거 이해돼요? 그렇죠? 이게 중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A1과 A2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지금 중복이 나오는구나. 한마디로 5팩 안에는 똑같은 게 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 다 2개씩 나오죠? 그럼 다 2개씩 나오니까 모든 케이스마다 하나씩 다 빼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냥 2로 나누는 게 편해요? 당연히 2로 나누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아, 2로 나누는데 그 2가 A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만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방식이 조합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진짜 조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봐도 상관없다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A, C, D, E에서 에이, 어차피 A끼리 같은 거잖아. 그럼 뭐 A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아보자. 그죠? A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아보자. 그럼 얘는 지금 여기 A에 들어가겠고, 그쵸? 나머지 세 개는 어차피 세 자리 다 다른 거 순서를 적어내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CD 들어갔다. 같은 거잖아요. 괜찮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얘랑 똑같은 건가? 한번 볼게요. 자, 5C면은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데 뒤에 3팩 들어가 있어요. 요게 지금 5팩이에요. 괜찮죠? 실제로 5팩을 2팩으로 나눈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만약에 헷갈린다. 그냥 조합으로 봐버려요. 똑같아? 몰라. 걔네 들어갈 것만 먼저 자리 뽑고 나머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근데 왜 굳이 2팩분의 5팩을 쓰려고 하냐? 이걸 안 쓰면 또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일단 알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넓게 조합과 유사한 상태인 것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순서가 정해진 거 하기 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1번 직접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31번 어렵지 않아요? 다 풀어. 뭐야, 다 했네. 끝까지 다 했네. 다 했구나. 다 했구나. 우리 프린트가 없구나. 잠깐만 보고 있을게. 오케이. 미안, 심심하겠지만 잠깐만 보고 있어 봅시다. 자, 1, 1, 2, 2, 3. 그쵸? 6개입니다. 자, 6개를 순서대로, 미안해. 우리 다 풀었구나. 그쵸.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이 프린터 없구나. 요호!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 좀 다른, 이건 핵심 교평수네. 잠깐만. 단거나, 단거나, 없는 사람이 있겠군. 잠깐만. 하나. 둘, 세 개. 아니야, 일단은 이렇게 써볼게요. 1, 1, 2, 2, 2, 3인가? 맞죠? 그래,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한 번만 좀 나열해 볼게요. 아직 프린트 없는 친구들은 잠깐만 좀 봐봐요. 미안.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에라 모르겠다. 6개 순서대로 나열하고 보는 거예요. 그쵸? 어차피 1끼리 다른 걸로 일단 잡고 2끼리도 다른 걸로 잡아놓고 나면은 그 6팩 안에는 1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랑 2끼리 순서 바꾸는 게 어차피 다 중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2팩, 3팩으로 나눠주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지? 6팩, 720을 2팩과 얘로 약분해준다 그러면은 120 되겠고 60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나는 요거 좀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조합으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6개 중에 1이 들어갈 2개를 그냥 자리 골라주고 그럼 나머지 4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세 자리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3은 뭐 아무 데나 들어가니까. 아우, 둘이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이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오케이. 어차피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요. 이거 6, 5, 30을 절반 나눴으니까 15고 얘는 4죠. 너무 당연하게 60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너무 쉬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다른 케이스 안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두 번째.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에요.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는 순서 없이 뽑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도 조합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 B, C, D, E 5개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A가 B보다 앞에 나열됐으면 좋겠대요. 여기서 이웃한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A가 B보다 앞에만 나열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 B, C, D 뭐 이렇게 나오면 또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A가 B보다만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그럼 뭐 얘네 둘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냥 A로 봐버리는 거예요. 괜찮죠? 같은 걸로 그냥 가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같은 걸로 본다면은 그냥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렇죠? 5팩을 2팩으로. 그럼 뭐 5팩 2팩 나눴으면 뭐 AA 뭐 B, C, D 이렇게 나왔다. AA, C, D 나왔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친다면 뒤에 있는 A가 사실은 B였어.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일종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얘 아까 조합으로도 볼 수 있느냐?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보면은 A랑 B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뭐 5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요. 거기에 A랑 B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예 앞에 거 A로 놓고 뒤에 거 B로 놓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나머지 C, D, E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120을 2로 나눴으니까 60이 되겠고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어디 갔지?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의 자, 이거 문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36번과 37번을 한번 볼게요. 36, 37. 자, 토마토가 있어요. 자, 토마토가 있는데 36번은 전부 나열하는 경우고요. 37번은 A가 맨 앞에 나열되는 경우예요. 자, 이거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저 본 사람들은 잠깐만 다시 한번 고민해봐요. 오케이, 심심하겠지만. 심심해라. 아이고 심심해라. 오케이. 오네? 미안해. 맨 앞에 5가, A가 아니고 5구나. 미안. 5네, 5. 맨 앞에 5가 나열되는 거네요. 자, 유민아. 이거 새 거예요, 새 거. 이거 내가 좀 지저분할 거라서. 아니야. 그대로 다시 쓰면 돼.
O끼리 똑같잖아요. T끼리 똑같고. 그러니까 O들이 순서 바꾸는 거랑 T들이 순서 바꾸는 거는 없어져야 되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괜찮을까? 얘도 지금 O끼리 똑같고 T끼리 똑같으니까 O끼리 순서 바꾸는 거랑 오케이. 너무 쉽다, 그치?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전부 나열하는 건데, 아이고, 이거 문자가 똑같아요.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문자 종류를 좀 구분해봐요. T둘이 똑같고, O둘이 똑같고, M과 A가 하나씩 있는 상태네요. 전부 나열한다 그러면은 A 몰라. 다 다른 걸로 놓고 T끼리 순서 바꾸는 것과 O끼리 순서 바꾸는 걸 날려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720을 4로 나누었기 때문에 180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나는 만약에 이거 좀 헷갈리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여 중에서 T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아주고, 그쵸? 5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아주고, 나머지 M과 A가 순서 바꾸는 걸로 문제 풀어도 똑같아요. 괜찮죠? 절대로 기억 안 난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괜찮죠? 뭐든지 다 곱의 법칙 하나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만 이걸 그럼 왜 설명하는 거예요? 압축시키는 거예요. 압축. 이게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 도구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사고가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뒤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우리가 구구단을 3 곱하기 4. 이거 구구단 꼭 알아야 돼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쵸? 똑같은 수를 일일이 다 더하려고 할 때 13을 언제 14번 더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 직관적으로 나와야 이 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푸는 거 뭐예요? 얘가 목적이에요? 아니, 이건 지금 3 곱하기 4 같은 애라니까? 이거 구구단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왜? 그 뒤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게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지면서 넓은 걸 생각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하고 들어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가 압축된 하나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나 이거 풀 수 있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5가 맨 앞에 나온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특정한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경우의 수 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 생각밖에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리마다 숫자, 아니 문자를 집어넣어도 되고 문자마다 자리를 설정해도 되는데 그 순서 바꿔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우의 수는 순서가 바뀐다고 경우의 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내 사고의 순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 쉽게 순서를 조정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당연히 조건이 걸려 있다면 얘 조건 먼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나중에 생각하려고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 당연히 5부터 맨 앞에다가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남은 거는 5 하나 뺐다. 그러면은 TTOMA 나열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5개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TT 순서 바꾸는 것만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60까지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쉽다, 그쵸? 야, 아까 1200 뭐 이렇게 나오던데? 안 돼! 아니, 답이 엄청 크게 나오는 사람이 있던데 안 됩니다. 이거 60까지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일단 5는 빼놓고 나머지 5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TT가 똑같아서 문제면 5개 중에 T 2개 들어갈 거 그냥 골라주면 되겠고 나머지 OMA는 이거 순서 막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60까지 어떻게 봐도 괜찮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게 함수 쪽에서는 어떻게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어차피 중복조합 할 때 싹 다 정리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잠깐만. 함수의 개수가 어차피 뒤에 있잖아. 없네. 미안해. 중복조합에다 넣어놨나 보다. 그래,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보지 뭐. 함수의 개수. 자, 일단은 정의역이 원소가 4개 있고 공역이 원소가 6개 있는 걸로 한번 좀 봐볼게요. 1, 2, 3, 4, 5, 6 6개 있는 그런 함수, 펑션 f가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1번 자, 함수의 개수 이거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면 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함수는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 넣으면 하나 나와야 돼요. 이 함수는 정의가 함자가 상자 함자예요. 그 다음에 수가 숫자 수예요. 뭘 집어넣으면 f라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x를 집어넣으면 fx가 나와야 돼요. 그 나온 값을 y로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비교해서 본다? 자판기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버튼 있고 2번 버튼 있고 3번 버튼 있고 4번 버튼 있고 5번 버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그럼 여기 지금 버튼이 얘는 1, 2, 3, 4 버튼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2를 딱 대입했어요. 1번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음료 자판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1번 버튼을 눌렀는데 콜라 하나 나왔다. 문제 없는 거죠. 괜찮죠? 뭐 콜라 팔 수도 있으니까 1번에다가. 근데 1번을 눌렀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고장. 괜찮죠? 함수가 아니에요. 1번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콜라, 사이다, 환타 다 튀어나와요. 땡큐. 이거 땡큐긴 한데 이거 고장이죠? 괜찮아요? 파는 사람은 이제 손해보는 거니까.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1, 2, 3, 4, 5, 6 중에서 말고 딴 데서 나오면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음료 자판기인데 갑자기 1번을 딱 눌렀더니 덜커덩 하더니 갑자기 토끼가 튀어나와요. 움직여.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딱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1번 버튼에서 내가 콜라가 나왔어요. 2번 버튼을 또 눌러요. 이 콜라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자판기 사장이야. 자판기 사장인데 콜라가 너무 잘 팔려. 딴 거보다 콜라만 잘 팔려. 다 콜라 넣어도 되지 않아요? 콜라만 제일 많이 팔리니까. 괜찮죠? 그리고 솔직히 이 기계 안에 환타가 있어도 환타 없어도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타가 있어도 다 콜라만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안에 비치는 데 있는데 내가 안 파는 건데 괜찮잖아요. 내가 안 파는 건데 괜찮죠? 다 콜라 다 도배해놔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다 똑같은 거 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함수는 정의가 하나 누르면 하나 나와야 돼요. 똑같은 거 또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 되고요.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얘는 함수의 개수가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6가지. 2도 6가지, 3도 6가지, 4도 6가지. 그쵸? 그래서 얘는 6의 4제곱. 그래서 우리는 얘를 중복순열 6파이사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 기호 안 써도 상관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다시 한번 1대1 함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2번 1대1 함수의 개수. 내가 이게 왜냐면은 계속 나와요. 수능 끝날 때까지 이거 함수 계속 나옵니다. 미친 듯이 나와요. 진짜로. 수능 문제에서 함수의 개수 안 나올 리가 절대 없어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내용상 어차피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럼 당연히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얘는 뭐예요?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오게 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 중 같은 게 또 나오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1, 2, 3, 4 버튼 눌렀을 때 똑같은 거 안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콜라만 팔지 마세요.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럼 당연히 1번 버튼 누르면은 뭐 6가지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1번이 콜라를 뽑게 만들었다. 그럼 2번은 또 콜라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1대1로 가주자. 그럼 얘는 5가지. 그럼 얘는 4가지. 얘는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1대1 함수의 정의는 얘입니다. 수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른 값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퍼뮤테이션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가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은 증가함수 정의는 뭐예요? 이 증가함수 정의하면 수투 꼭 최근에 한 친구들은 맨날 얘기해요. f 프라임 x가 양수.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자, 증가함수는 이거? 아예 다 돼요. 되는데 뭐냐면 미분 가능한 경우만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야매예요. 야매. 괜찮죠? 증가함수 정의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는 거. 괜찮죠? 이게 정의예요. 자, 그래프상 놓고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X값이 더 큰 거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더 큰 거 나오면 되는 거예요. 더 큰 거 집어넣었을 때 더 큰 거 나오면 되는 거예요. 불연속이어도 상관없고요. 미분 불가능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증가함수의 정의는 큰 거 넣으면 큰 거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다만 미분 가능한 함수의 입장에서만 예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왜?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원칙상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셀 수 있는 애들이죠? 셀 수 있는 애들이니까 F1, F2, F3, F4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얘는 1보다 크거나 나타야 돼요.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최대 6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죠? 등호 없습니다. 자, 증가함수는 1대1 함수의 일종이에요. 1대1 함수 중에 증가함수가 있고 감소함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똑같은 것도 못 갑니다. 자, 그럼 지금 얘는 증가함수의 개수를 몇 가지로 잡아야 될까요? 증가함수 정의가? 자, 일단 1대1 함수요. 그리고 또 뭐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네. 괜찮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뒤로 갈수록 커져야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순서 없이 뽑아도 돼요. 다 나열한다면 순서 없애도 되는데 같은 것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어차피 얘는 1, 2, 3, 4 다 다른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에이 몰라. 그냥 일단 4개 뽑아봐. 그렇죠? 4개를 뽑기만 하면은 쟤는 지금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괜찮죠? F1은 무조건 2로 가야 되고 F2는 무조건 3, F3은 무조건 5, F4는 6,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괜찮죠? 뽑았으니까 대응은 이미 끝난 거다. 얘는 컨비네이션이에요. 괜찮죠? 컨비네이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조합과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조합으로 생각해도 되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좀 더 내려가서 감소함수의 개수를 한 번만 놓고 볼게요. 자, 차이가 있어요? 없죠? 순서 다 똑같잖아요. 순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그냥 뽑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뽑으면 끝납니다. 왜? 이렇게 뽑는 순간 만약에 4개를 이렇게 뽑았다. 그럼 당연히 그냥 반대로 가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겠지. 왜? 어차피 얘도 F1, F2, F3, F4 감소함수면 큰 거 집어넣으면 더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6까지 갈 수 있었던 애고 얘는 1까지 갈 수 있었던 애니까 4개 뽑는 순간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이 존재할 텐데 이건 다음 단원에 나오게 됩니다.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그래서 중복조합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때 이거 또 얘기할 겁니다. 그때는 빠바바바박 빨리 내려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걸로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40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조합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네? 같은 걸로 잡고 같은 거 짓는 순열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보면, D가 F보다 앞에 나온다? 아우, 헷갈리면 DF를 똑같은 걸로 잡아요. 그쵸? 그 다음에 E가 G보다 앞에 나온다? 그러면 E랑 G를 같은 걸로 잡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전체 7개 문자 중에서 둘둘씩 똑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기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1290이라는 숫자는 그 순열, 그러니까 확통해서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1290. 저기. 아니, 괜찮아. 나올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왜냐면 팩토리얼상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괜찮아.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합으로도 해보자. 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헷갈려. 그냥 같은 걸로 하나로 그냥 잡을 거야.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순열적인 접근과 조합적인 접근 두 가지를 다 볼 겁니다. 사실 요 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다 앞, 그 다음에 E가 G보다 앞. 그래서 요 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쪽으로 접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순열. 그러면은 DF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A 둘을 하나로 보자. 그쵸? 그냥 F를 D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E랑 G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G를 E로 보자. 라고 한다면은 A, B, C, D 두 개, 그 다음에 E 두 개. 이렇게 7개 나열하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돼요? 오케이, 괜찮죠? 성원이 괜찮아? 왜 같은 걸로 보는지 이해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도 봐봐요. 이 순서 지금 A가 B보다 앞에 나오게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몰라, 그냥 A를 같은 걸로 봐보지 뭐. 그래서 AA, CD, E로 나열한다면 AA, CD, E로 나열한다면 사실 뒤에 있는 A가 B였어 라고 해서 그냥 1대1로 매칭시켜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D 순서, E 순서 없애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뭐 A, B, C, D, D, E, E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D가 F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D 두 개 중에 사실상 뒤에 있는 D가 F였어. 그쵸? 그 다음에 E가 G보다 앞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얘는 뒤에 걸 또 G로 와버리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EA, DB, GFC 이렇게 나오니까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 그냥 답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조합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지금 조건 제일 까다로운 게 뭐예요? 얘네 두 개예요. 근데 이 D랑 F를 먼저 나열하는 거랑 E랑 G를 먼저 나열하는 건 순서상 문제가 되나요? 없어요. 뭐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D가 이 F보다 앞에 나오는 거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쵸? 그래서 D랑 F를 먼저 7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볼게요. 그쵸? 7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았다. 무슨 요렇게 잡혔다. 2개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은 D가 F보다 앞에 온다 그랬으니까 DF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G 굉장히 쉽겠는데 아주 이지한 걸 미안해. EG가 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또 남은 자리가 5개야. 5개 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 봅시다. 그쵸? 그럼 2자리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다. EG네. 그쵸? 그러면 나머지 뭐뭐뭐 나와요? A, B, C 남았나? 그쵸? 그 얘는
세 자리에 세 개 넣으니까 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A, B, C 세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그럼 뭐 세 개 그냥 막 배열해 주세요.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고배 법칙이 되겠죠. 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왜? 논리 구조상 전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면 답이 다를 리가 아예 없어요.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이렇게 해볼까? 70,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눴죠? 얘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눴죠? 거기다가 3팩했어요. 아이고 이거 지금 7팩이잖아요. 괜찮죠? 7팩. 7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형태상으로도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절대로 한 가지만으로 몰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봐요. 딱 몇 개만 체계적으로 잡아두면 됩니다. 몇 가지만 체계적으로 잡아두면 돼요. 그 외에는 다 열린 사고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 외에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에 드디어 이제 최단 경로회수로 갑니다. 최단 경로회수. 자, 이쪽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미안. 사실 지금은 이쪽 관련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치만 한번 좀 볼게요. 뭐야? 왜 최단 경로회수야? 뭐지? 왜 그림이 나오지?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라고 무슨 상관이지? 자, 뭐 이런 식으로 길이 잡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건 지금 우리 집. 자, 이거는 우리 학원. 그죠? 학원이라고 칠게요. 자, A에서 B까지 올 수 있는데 항상 길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길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데 A에서 B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겠느냐? 그쵸? 그럼 뭐 사실 뭐 얘는 이렇게 가나 거리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럴 수 있는 모든 경로들을 다 뽑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움직인다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이밖에 없어요. 대각선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있을 텐데 최단 경로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 서쪽이 나오면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서쪽 나온 순간 이미 최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왼쪽으로 간 만큼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와야 되니까. 남쪽도 당연히 안 되는 거 이해되죠? 그렇죠? 왜냐면 가다가 서쪽으로 가버리면 동쪽 한 번 또 와야 되는데 그럼 이 거리는 최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쓸데없이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괜찮죠? 오케이. 괜찮아요? 그치? 오케이. 너무 쉬워.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동쪽과 북쪽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여긴지 몰라요. 그렇죠? 그치만 5개 중에 한 군데로 동쪽으로 한 번 가야 돼요.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북쪽도 하나, 둘, 셋, 넷. 요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동동동동동 북 그쵸? 이 7개 9개 그쵸? 이 9개로 움직임을 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9개? 그럼 이거 9자리에다가 나열하면 되는 거지 뭐. 괜찮죠? 9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쪽을 편의상 문자 A라고 잡아주고 북쪽을 편의상 문자 B라고 잡아주면은 A 5개, B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과 최단 경로에서는 1대1 매칭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차피 9개예요. 9팩을 5팩, 4팩. 이게 최단 경로에서 전부 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진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A 5개 나와야 되네. A B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뭐 이 안에는 이게 있을 거니까. 그쵸? 그러면 BA 그쵸? 다시 한번 BA 뭐야? 미안해. BA BBAA 괜찮아요?
맞잖아요. 저 경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요새 뭐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뭐 카카오티 카카오티 맞나? 아무튼 그런 걸로 이제 지도 같은 거 볼 때 어때요? 그 인공지능이 그 지도 보면서 얘가 경로 설정해 줄까요? 아니,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 동쪽 북쪽 이걸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아예 컴퓨터가 신호가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고 그게 맵상에 그냥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만. 여기서 많이 봤는데? 팩팩분의 팩. 팩팩분의 팩은 뭐라 그랬죠? 조합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단은 이항정리예요. 이거 팩팩분의 팩 눈치 못 채면 이항정리 가서 터집니다. 진짜로. 자, 팩팩분의 팩이면 조합을 의심해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조합이라고요? 아니, 5 더하기 4가 9여야 돼요. 괜찮죠? 그럼 얘는 조합이 맞습니다. 그럼 얘는 9 커뮤니케이션 4로 봐도 되고 9 커뮤니케이션 5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얘는 9C4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9C4라고요? A 5개, B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B가 들어갈 4자리만 9개 중에서 뽑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남는 자리는 다 A 들어가세요. 봐도 되겠죠? 아니면 9C5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아예 그냥 뭐 A가 들어갈 5자리 고르는 걸로 봐도 되니까. 괜찮죠? 자, 참고로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연결하기 힘들면 얘는 일단 배제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몰아가는 것만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뭐야, 얘 똑같네. 41번은 쉽네요. 41번은 쉬우니까 지금 방금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42번 한 번만 가볼게요. 42번. 이런 식으로 이쁜 직사각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최단 경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절대 그냥 외워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B를 반드시 거쳐서 C로 가야 되는 거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에 B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 이거 합의 법칙 아니에요. 왜냐면은 합의 법칙은 각각이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만족할 때 합의 법칙이고요. 우리는 A부터 C까지 가는 그 전체가 하나에 성립하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는 동쪽 3번에 남쪽 1번이에요. AAA, B를 가는 경로의 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4팩을 3팩으로 나눈 걸로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를 가는 건 동쪽 2번에 남쪽 3번이기 때문에 총 5개 AA, BB, B의 순서대로 나열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쁜 직사각형이 아니면은 이 팩팩분의 팩으로 못해요. 그쵸? 아니,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요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거 빼달라니까. 그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 그 집에서 학원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서점에서 뭐 책 하나 좀 사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들렀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 아니, 그럼 일단은 요 안에서만 좀 움직여야 되겠죠? 왜? 아니, 이거 딱 벗어나는 순간 일단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경로가 최단이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동쪽이 3번이고 남쪽이 1번. 문제는 순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남쪽이 여기서 걸리는지 여기서 걸리는지 여기서 걸리는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다시 한번 얘는 A에서 B, C로 갈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동쪽 3번에 남쪽 1번 A, B에 관련된 거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니 뭐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돼요. B가 들어가 있으니까 남쪽으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4가지로 세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요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괜찮죠? 그럼 동쪽 2번에다가 남쪽 3번이니까 총 몇 칸 움직여요? 5칸. 그렇죠? 5칸 움직이니까 얘는 뭐 B, B, C, C, C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얘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당연히 곱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아니 A에서 B까지만 가는 경우의 수, B랑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얘 각각 다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의 법칙은 이것만 그거대로 A부터 C까지 가는 거여야지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 합쳐야 A서부터 C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가져야 됩니다. 모두 다 성립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10. 그래서 얘는 40까지구나. 그쵸? 일단은 조합적으로 해석은 좀 빼놓을게요.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A에서부터 C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요 B가 지금 하수도 공사한다고 여기 막아놨어요. 여기를 못 가요. 딴 데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A 몰라.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B를 한번 거쳐서 가는 그 경로의 수를 빼면 되겠지. 그쵸? 전체에서 그냥 안 되는 거 빼도 돼요. 괜찮죠?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도 됩니다. 전체는 5개, 4개니까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A, B, C를 거쳐서 가는 거는 다시 한번 A에서 B를 가는 것과 B에서 C를 가는 걸 계산해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자, 근데 거기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전부 다냐? 아니에요. 얘를 점 찍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A에서 C를 거쳐가서 가는 경우 중에서는 그래,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기 A에서 도둑이 C로 도망을 가요. 경찰이 B 한 명이 이미 서 있어요. B 한 명이 서 있어요. 여기에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다 틀어막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서 있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서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놓고 있으면은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거 뚫리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잡혀져 있고 이렇게 잡혀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면은 A가 C까지 도망갈 때 이렇게 가는 경우는 경찰 2번 다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걸리는 힘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으면서 싹 다 잡아낼 수 있는 경로로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잡혀져 있는 경우가 그나마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단으로 가는 그 방향에 약간 좀 수직된 방향으로 잡아주면은 놓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얘 말고
아, 이렇게 잘라도 되냐?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잘라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르지? 이미 얘가 있으니까. 괜찮죠? 이미 얘가 있으니까 얘 기준으로 세워놓으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좀 넓게 퍼뜨려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해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B, C, D, E, F,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얘는 A에서 D를 거쳤다가 C를 가는 경우, 그쵸? A에서 E를 거쳤다가 C를 가는 경우, 그쵸? F를 거쳤다가 C를 가는 경우, 그 다음에 G를 거쳤다가 C를 가는 경우,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얘 이거 위에 거랑 답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왜? 아니, A에서 C를 가는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5가지예요. A, D, C, A, B, C, A, C, A, F, C, A, G, C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괜찮죠? 이거 어차피 다 더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 중에서 최단 경로 가고 있는데 이거 중복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아니, 이 F를 지나가서 C를 가려고 하는데 최단 경로로 가는데 얘 지나갈 수 있어요? 못 간다니까. 그쵸? 왜 내려간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괜찮죠? 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를 지나가면서 최단 경로인데 이거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괜찮죠? 그래서 하나씩 다 체크해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는 어땠어요? AC 전체에서 A, B, C를 빼는 걸로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4개를 더하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을 거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A에서 D를 갖다가 C를 가는 경우. 그럼 A에서 D까지 가는 거는 한 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D에서 C까지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 근데 그 중에 4개가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5팩을 4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에서 E를 거쳤다가 C를 가는 경우는 A에서 E 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그죠?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E에서 C를 가는 경우는 3, 2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조금 빠른가? 자, 다시 한번 A에서 E를 가는 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고 E에서 C를 가는 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A에서 F를 거쳤다가 C를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A에서 F 가는 건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F에서 C를 가는 거는 4개 한 개니까 5팩을 4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A에서 G를 거쳤다 C를 갔나? 아니, 어차피 한 가지. 얘도 또 한 가지.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될 거야. 그럼 얘도 그 자체로 A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 성립하고요. 얘도 A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 다 C로 가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다 성립하는 거니까. 자, 얘는 그럼 합의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이에요? 합이죠? 괜찮죠? 이거는 그거 자체로 이미 다 성립하는 겁니다. 진짜로 다 더하면 똑같은지 한 번만 볼게요. 자, 지금 얘는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눴다. 9, 8, 7, 6, 4, 3, 2, 1, 4, 2, 8, 3, 2, 6, 7, 7, 9, 63이 2배, 126이죠. 자, 얘는 4 곱하기 20이니까 40, 그쵸? 86이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5가지, 그쵸? 5팩을 4팩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4팩을 2팩, 2팩 나눴으니까 6가지, 얘는 10가지. 여기 지금 60가지네요. 헛! 자, 얘는 4 곱하기 5니까 20가지가 되겠고, 여긴 한 가지예요. 우와! 86. 똑같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A, B, C 경우의 수가 지금 40가지예요. A, D, C 경우의 수가 5가지예요. A, E, C가 60가지, A, F, C가 KFC? 미안해. AFC. AGC가 한 가지. 괜찮아요? 그렇죠? 자, AC 경우의 수 몇 가지였어요? 126가지. 괜찮죠? 쪼개서 더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쪼개서 더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가 문제가 되면 걔를 빼는 걸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실 지금 문제풀이 방식은 이걸 연습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안. 마지막 네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숫자로 밀고 가는 경우에요. 우리 중학교 때 썼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숫자로 밀고 가는 거.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자,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한 칸만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왼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도 위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밖에 없는데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 곱하기 1 한 가지예요. 괜찮죠? 그럼 여기는 다 한 가지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는 것과 아래로 내려오는 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1 곱하기 1에다가 1 곱하기 1 더해주는 거죠.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 위에서 오는 거 세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뭐 계속 두 개 더해서 가면 되겠네. 5, 6 괜찮죠? 자, 얘는 또 1, 1,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는 건 3. 그죠?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 더하기 1이니까 4 되고 4 더하기 1이니까 5 되네요. 그럼 얘는 3 더하기 3이니까 6. 4 더하기 6이니까 10. 10 더하기 5니까 15. 15 더하기 6이니까 21. 괜찮죠? 그럼 얘는 4 더하기 6이니까 10. 20. 35. 56. 그쵸? 15. 35. 70. 120죠. 괜찮아요? 숫자로 밀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잠깐만. 이거 편한데? 그럼 나는 이것만 해도 되지 않나? 이것만 가지고 좀 힘든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연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절대 다 못 끝내요? 아니, 이걸로 다 풀 수도 있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이걸로 다 풀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재작년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은 대외고 친구인데 너무 복잡해서 싫대요. 자기는 이것만 쓰겠대. 이것만으로 다 풀었어. 수능 때까지 다 맞았어.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 전체 설명은 해줘야 되니까 하긴 했는데 본인이 편할 대로 결정을 해요. 점 찍고 들어가는 거 나는 어차피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근데 얘도 알고는 있는 게 좋기는 해요. 본인 편할 대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숫자로 밀고 들어가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지금 이런 식으로 얘 빈칸 빵꾸 나 있는 거 얘 고려하면서 숫자로 밀고 들어갈 수 있나? 정말 숫자로 밀고 들어가면 쟤처럼 얼마지? 86이 나올 수 있나? 궁금하죠? 한번 해볼게요.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와요. 그쵸? 여기도 한 가지 나옵니다. 둘 더하니까 세 가지, 둘 더하니까 6가지. 얘까지 다 똑같아요. 얘가 지금 비어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얘가 뭐냐면 왼쪽에서 오는 건 되는데 위에서 못 내려오잖아요. 여기 걸칠 수 없으니까. 밑에서 더하는 건 어차피 의미 없죠. 남동쪽으로만 가야 되니까. 얘는 6가지인 거예요. 괜찮죠? 못 오니까. 얘는 왼쪽과 위에서 내려오는 거 왼쪽에서 못 오잖아요. 얘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6 더하기 1이니까 그냥 7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2로 써주면 되는 거고 얘는 7 더하기 2니까 그냥 9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도 1 더하기 3이니까 4, 1 더하기 4니까 5, 4 더하기 1이니까 10, 5 더하기 10이니까 15, 6 더하기 10이니까 얘는 16으로 줄어버려요. 괜찮죠? 그럼 여기도 15 더하기 10이 6이니까 31로 나오게 되겠고 얘는 16 더하기 7이니까 23으로 써주고 얘는 9 더하기 23이니까 32로 써주고 얘는 23 더하기 31이니까 54. 그럼 54에다가 32 더했으니까 86. 답 지장 없어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밀고 들어가는 게 편하겠다라고 하면 밀고 들어가도 됩니다. 알았어. 잠깐만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 요거까지만 할 거야. 요거까지만 잠깐.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다채로운 방법을 설명하지? 자, 수능 끝날 때까지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뭘 빠뜨렸는지 안 빠뜨렸는지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수학화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내가 뭔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논리구조에서 맞는 것 같은데 열심히 딱 풀었어요. 근데 딱 보면은 답에 보기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되면은 그 친구는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정도쯤 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푸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둘이 답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100% 맞아요. 진짜로. 서로 다른 두 가지 풀이로 풀었는데 둘이 답이 똑같다? 여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답이 똑같은 케이스 중에 틀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웬만하면 긴가민가 하면 다른 풀이를 또 알고 그걸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풀이로 풀었는데 둘이 답이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또 이제 막 혼돈의 시간이 와요. 뭐가 맞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계속 고민해 가면서 뭔가 하나가 적어서 그러니까 혼자 풀 때 둘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풀다가 답이 다르게 나오면은 뭐가 틀렸지 하면서 연구해 보는 시간 이런 걸 가지면 좋아요. 그러면 내공이 되게 빨리빨리 쌓여요. 오케이. 그래서 너무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개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45번 한번 풀어볼게요. 45번. 요거하고 퀴즈를 잠깐만 좀 낼 겁니다. 요거하고. 미안해. 너무 쉽죠? 자, 풀었던 친구도 다시 한 번만 잠깐 고민해봐요. 확실하게 실수가 없게끔.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4개의 지점을 못 지나간다면 전체에서 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죠? 전체에서 빼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점 찍고 나눠서 들어가 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귀찮다 그러면은 숫자로 밀면서 가도 됩니다. 너무 쉬웠지? 다른 방법을 하면 더 헷갈려. 더 헷갈릴 것 같아? 괜찮아. 하나로 해도 돼. 어차피 최단 경로 잘 안 나와요. 숫자로 밀어도 돼요. 아까 설명한 거 이해될까? 화이팅. 시연이도 이해 잘 될까? 이해 잘 될까? 요거 괜찮았어요? 오케이, 화이팅. 나봐. 오케이. 이게 뭔가 좀 전체에서 빼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지. 4점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2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점 찍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숫자로 밀고 들어가도 되고요. 자, 요거 잠깐만 좀 이렇게 지금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4개가 호수가 파먹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해물인가? 뭔가 해물은 해물짜장. 장해물? 미안해. 장해물인가? 이상하다. 국어가 안 돼. 자, 어쨌거나. 자, 요거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첫 번째, 여사건 방식으로 전체 중에서 안 되는 애를 빼는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 찍고, 되는 애들로 점 찍고 나눠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숫자로 밀고 가는 거. 그렇죠? 그냥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무식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 법칙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 이 중에서 여사건 방식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 왜? 아니 4개를 빼야 돼요. 4개를 빼야 돼요. 그렇죠? 뭐 요거 지나가는 거 빼고, 요거 지나가는 거 빼고, 요거 지나가는 거 빼고, 요거 지나가는 거 빼야 되는데, 와, 문제는 이거 지나가면서 얘까지 동시에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빼면 이게 너무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여사건이 힘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점 찍고 가보자. 그쵸? 점 찍고 가보자. 그럼 여기에서 가는 방향에 적당히 대각선으로 찢어줘요. 우리 이쁜 직사각형이 아니면 어차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기가 힘듭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 방향의 대각선으로 자른다. 이렇게 두 개? 잘라도 돼요. 요 점을 P, 요 점을 Q로 해서 APB, AQB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왜 이걸로 안 자를까요? 어차피 이거 잘라봤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얘 영향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비어있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또 될 것 같은데 잠깐만. A에서 여기 거쳤다 가는 건 괜찮은데 A에서 여기 거쳤다가 여기서 이거 가려 그러면 또 빵꾸 나는 지점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거 갈 때는 동쪽 어차피 안 돼. 무조건 위로 올라가서 가야 돼. 라고 해서 몰면은 몰아지기는 합니다. 괜찮죠? 이해돼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여기 거쳐서 간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는 이쁜 직사각형이니까 상관없어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에 서해서 또 위로 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한 가지고 여기서 가는 경우에 서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직사각형 안에서 팩팩분의 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렇게 잡고 들어가도 돼요. 우와! 그럼 얘네 3개만 가지고 끝나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쁜 직사각형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한 가지 경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죠? 여기도 지금 이쁜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네요. 얘도 이쁘게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얘도 밑에 지나가서 가는 거면 그냥 한 가지로 볼 수 있으니까 괜찮네요. 요걸로 잡자. 이렇게 3개. 괜찮죠? 그래서 P, Q, R. 괜찮죠? 어디로 잘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치만 이게 제일 편하잖아요. 쫙 해보면은. 그렇죠? 3가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점 찍고 가는 거. APB와 AQB와 ARB를 각각 따로 찢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풀면서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마저 설명을 그냥 할게요. 자,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그래서 얘는 5팩을 4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가는 건 어차피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에서 Q를 가는 경우면은 4개 하나니까 또 5팩을 4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Q에서 B를 가는 게 하나, 둘, 셋, 4개. 그렇죠? 3개 한 개이기 때문에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RB는 A에서 R로 가는 게 한 가지고 R에서 B로 가는 게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다 더해준다고 쳤을 때 5, 얘는 5 곱하기 4,
얘는 한 가지. 26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로 밀고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 가지.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레벨 1, 2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자, 얘는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얘는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괜찮죠? 얘는 왼쪽에서밖에 못 와요. 밑에서 올 수가 없어요. 5가지. 왜? 그대로 가니까. 5 곱하기 1이니까. 얘 5라는 건 뭐냐면은 A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얘도 5. 그렇죠? 올 수 있는 경우. 얘는 밑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5. 얘는 5 더하기 6이니까 11가지. 그렇죠? 얘도 5. 얘는 10. 얘는 16. 26가지구나. 괜찮죠? 그래서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숫자로 미는 거 막으려고 문제 중에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뭐가 나오냐면은 이 지점은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좌회전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오잖아요? 왼쪽으로 못 가요. 뭐야? 어차피 최단 경로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좌회전이 되잖아요. 이거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숫자로 밀 때 조금 빡셉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숫자로 밀고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나중에 참고로 한 번만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이걸로 한번 좀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인데, 호수가 이렇게 파먹고 있어요. 와! 호수.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진짜 쉬었다 갑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숫자로 밀어도 됩니다. 점 찍고 가도 상관은 없고요. 자, 나는 2가지로 풀이를 할 거예요. 이건 이해돼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좀 연습 꼭 해봐야 돼요. 어차피 영상도 올려놓으니까. 파이팅.
화이팅. 자, 요거는 숫자로 미는 거는 쉽기 때문에 점 찍고 가는 것만 일단 힌트를 좀 줄게요. 이게 되게 웃기죠? 뭐야? 이게 최단 경로인데 이게 왜 이러지? 동쪽과 북쪽이 다 문제가 돼요. 아니. 동서남북 중에서 일단 서쪽은 못 들어가요. 괜찮죠? 근데 얘가 잠깐만 최단 경로로 간다 그러면 뭘 지나가야 되는데 언제는 올라갔다가 언제는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지점 기점으로? 요 지점 기점으로. 왜? 요 지점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뒤는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지점을 C라고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를 볼 수 있겠고요.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는 동쪽과 북쪽만 최단 경로의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C에서 B를 가는 경우는 동쪽과 남쪽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차가 되고 있어요. 얘만 경우의 수 따로잡아주고 얘만 경우의 수 따로잡아서 곱의 법칙 적용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숫자로 밀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1분만 이따가 마무리해봅시다. 저까지 설명은 이해돼요? 근데 저기서 저까지 A에서 C를 갈 때 갈 수 없는 목들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100으로 못해요. 그쵸? 그래서 몇 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줘야 돼. 이게 아까 전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이만큼을 다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00분의 100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잘라놓은 거지. 이렇게 세 군데로 잘라놓으니까 BQR로 잘라놓으니까 APB, AQB, ARB 이렇게는 우리가 직사각형이 이쁘게 나오니까 안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100분의 100으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점들 몇 개를 잘라주면은 쟤도 100분의 100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났다.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천천히 설명해볼게. 자, 알았어. 드디어. 너무 오랫동안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들 지쳐가고 있어. 답이 굉장히 다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막 10이 나오고 있고, 10 나오고 있고, 60 나오고 있고, 120 나오고 있고, 종류가 다채로워요, 답이. 너무 어렵나? 괜찮아요? 하고 있었던 거지? 알았어.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자, A에서 C를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A에서 C까지 지금 이쁜 직사각형을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일단 이만큼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몰라. 얘는 일단 여기서 무조건 와야 되네. 괜찮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구성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여기서 이걸로 가는데 요 모양으로만 가줘야 돼요. 요 모양으로만.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응? 일단 얘를 뒤로 잡아볼까? 어떻게 하지? 뭘 빠지는 거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요 점과 요 점을 EF로 잡아보자. 괜찮죠? 이 각진 부분을 딱 잘라주면 끝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AED와 AFD로 쪼갰을 때 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거를 우리는 ADC로 볼 건데 그 ADC를 갖다가 AED,
AED와 AFD로 잡아주고 거기다가 D 곱하기 C로 가주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D에서 C 가는 건 한 가지니까 괜찮죠? 별로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C에서 B를 간다? C에서 B를 간다? 얘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안 되네. 그쵸? 밑에 거 다 잘리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이리로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G라고 잡을까? 그쵸? 그럼 G로 잡으면 GB는 문제가 없네. 그래서 얘는 CB를 갖다가 CG 곱하기 GB로 볼 수 있어요. CG는 한 가지, 컴퓨터 그래픽 한 가지, GB는 5팩을 4팩으로 나눈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천천히 한번 좀 볼게요. A에서 D를 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A에서 E를 가는 건 한 가지고요. E에서 D를 가는 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눈 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A에서 F 가는 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F에서 D로 가는 것도 3팩을 2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네요. 왜냐면 이렇게 4개, 아니 2개 정사각형 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자, 거기에다가 D에서 C를 가는 건 한 가지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3, 3은 9. 3 더하기 9. 12가 될 거야. 괜찮죠?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12가지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해돼요? 진짜로 맞는지 볼까? 진짜 12가지인지.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4가지, 5가지, 7가지. 진짜 12가지네. 괜찮아요? 그렇죠? 숫자로 밀고 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12가지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가 C, G, G, B, C에서 G 가는 건 어차피 한 가지예요. G에서 B 가는 거는 5팩을 4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5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12 곱하기 5니까 60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여기에서 숫자 이렇게 12, 12, 12, 10, 24, 12, 36, 12, 48, 12, 60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얘만 놓고 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라고 친다면 1, 1, 2, 3, 4,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가지구나 이러면서 그냥 60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왜 나눠서 들어가는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꾸 여기까지만 한다 그래 놓고서는 마지막 하나만 살짝 볼게요. 입체 도형은 솔직히 문제 나올 일은 없어요. 나는 솔직히 빼고 싶었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말할게. 이 내신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수능은 절대 안 나옵니다. 진짜로. 자, 입체 도형인데 이렇게 잡혀져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한다. 문제는 중간에도 경로가 다 뚫려 있어요. 괜찮아요? 중간에도? 안 되겠다. 무슨 뜻이냐면은 직육면체가 있을 때 자, 여기가 만약에 잘려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없어요. 괜찮죠? 그럼 지금 얘는 A에서 B를 갔다가 최단 경로로 간다면 동쪽과 북쪽 있고요. 뒤로 가는 것까지 있어요. 괜찮죠? 그럼 중간에 막 관통해서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거는 2개, 위로 올라가는 거는 3개, 뒤로 가는 거 2개이기 때문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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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7팩을 2팩, 3팩, 2팩 요게 될 거예요. 괜찮죠? 이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됩니다. 중간에 있는 모서리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7팩을 2팩, 3팩, 2팩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B, A, C, B, B, C, A 이렇게 간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B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B, 그 다음에 A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C가 뒤쪽으로 BA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B, 여기네. 괜찮아요? BB, C, A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중간에 관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헷갈려요. 나는 하지 마.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집어넣냐면 내신에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이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하는 것뿐인 거지. 중요도는 어느 정도냐? 0.01%의 출제 확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게 좀 너무 오버인가? 1%가 안 돼요. 괜찮죠? 전국에 있는 100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 나올까 말까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한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참고만 하고 넘어가기 바라요. 입체도형에서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 빼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로 가볼게요. 와, 미안해. 와, 저기 5시까지만 쉴게. 오, 8분. 오케이.